Audio Jungle. 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중간고사 이후에 또 이제 기말고사를 벌써 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뉴탐스런 170페이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그림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풀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800년대에 비해서 지금 2025년이 되면 추정 인구는 더욱더 늘겠죠.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뭐하더라? 인구는 증가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산업화에 따른 자원 소비 확대. 이거는 원인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자원 소비 확대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원 소비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의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더라. 사망률이 감소하니까 인구는 증가하더라. 급증하더라. 자, 맞는 내용이죠. 디귿에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작물 생산량이 증가한다. 작물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2, 3차 산업 종사자의 증가. 이거는 인구 증가와 큰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2번. 밑줄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인구 성장의 모습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은 가로 식량이 부족하고 빈곤의 확산, 인구 감소라,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정체 및 감소, 나 현상을 겪고 있다. 자, 개도국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가 가로 찾으라고 하는 거죠. 가는 원인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합계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나와 현상, 그러니까 결과를 찾아라. 선진국에 나타나는 결과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식량 부족, 인구 감소의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령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급격한 인구 성장.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유소년 인구도 급증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고 빈곤이 확산되고 인구 감소라, 환경 악화를 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에서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선진국의 문제죠. 그죠? 그 선진국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인구 고령화, 유소년 인구 급증 중에서는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지도는 세계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인구 분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그죠? 유럽,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 그죠?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아프리카, 그죠? 이 사하라 사막 지역,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오스트레일리아도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대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억에 북반구보다 남반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다.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더 많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전체 대륙 중에서 오세아니아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오세아니아를 보게 되면 인구가 희박한 지역입니다. 그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에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계절풍 지역 지금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한다. 좀 전에 이 카메라를 쳐가지고 좀 약간 흔들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미을에 북위 0에서 20도보다 0에서 20도면 약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20에서 40도 20에서 40도는 그 위쪽 이 정도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40도 사이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아무래도 이 열대지방보다는 그죠? 열대 너무 더워서 여기보다는 물론 이 아시아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 북쪽에 오히려 그 중위도 지역에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이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그래프는 어느 두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국가에 비해서 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그래프 A에서 고른 것은, 자, 이 그래프,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무슨 형태다? 이거는 종형보다는 조금 더 이 안쪽 그 유소년층이 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방추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추형 하면은 어느 국가다? 그렇죠. 선진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죠.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발도상국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나 국가에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자, 인구 증가율은 개발도상국이 많이 높죠. 그죠?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은 개발도상국에서 보면은 노인 인구 비율은 적죠. 그죠? 낮다라고 표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자,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 분해, 그 다음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곱하기 100으로 해서 나타내는 수치가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소년이 많고 또는 청장년층이 적으면 그죠? 유소년 부양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이 두텁게 나타납니다. 청장년층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소년층이 적게 나타나죠. 밑에가 많고 위에가 적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청장년층은 그죠? 적죠. 상대적으로. 그죠? 하지만 아래쪽에는 많지. 그럼 숫자가 어디가 더 큽니까? 숫자는 여기가 더 크겠죠.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도 높게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뭡니까? 노인 인구 비율은 낮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은 높고,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는 높으니까 정답은 B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주관식입니다. 자료는 노동인구의 국제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 A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지금 이 인구 이동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 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형태.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등지에서도 이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아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A가 높지 않고 B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A가 높지 않다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 낮은 거죠. 뭐가 낫겠습니까? 노동인구가 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까? 그죠? 임금이 낮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더 높은 임금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 선진국으로 유럽과 이제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그 일자리가 부족하죠. 그죠? 일자리가 부족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더라. 노동인구는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A는 임금, B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지도는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 지역과 국제적인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작물로 옳은 거. 자, 가를 보니까 생산지 점 찍혀 있죠. 생산지를 보면은 뭡니까? 이 지역이 주 생산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식량작물, 주요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몇 개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쌀, 밀, 옥수수,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도 그렇죠. 쌀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나는 생산 지역이 아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죠? 중동,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에 가에 비해서 쌀에 비해서는 분포 지역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밀하고 옥수수가 남았는데 뭐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분포 지역이 넓은 밀이 돼야 되겠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라면 만약에 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쌀, 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 글은 내용과 관계 깊은 자원의 특성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원 보유국이 자국의 자원에 대해 항구적인 주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자원 수출국들의 자원 생산 및 교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 민족주의 일환으로 자국의 부존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자국의 부존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통제. 요게 핵심이겠죠. 외부 간섭을 배제하여 국민경제 자립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건 뭡니까? 그죠? 이 자원민족주의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편제성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편제성에 관한 내용. 정답은 1번. 자원은 지역적으로 편제한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8번. 자, 지도는 에너지 자원의 국제적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자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생산 지역이, 아라비아 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러시아, 미국에서만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보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일본과 미국, 그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보기에 지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석유가 돼야 되겠죠.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죠. 상대적으로 분포의 범위가 넓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석탄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거의 범위가 유사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심화 문제 1번. 지도는 세계의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바로 봅시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아까 전에도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기억에 A. 연중 매우 춥고 토양은 척박하지만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하여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 자, A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에 사람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춥고 말도 안 되죠. 물론 겨울에 춥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이 대륙 동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는 기후적인 요소보다는 뭡니까? 그렇죠. 산업화와 관련이 있죠.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 니은에 B. 고도가 높은 산지가 발달하여 농경지가 부족하며 거주 환경이 불리하다. B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사하라 사막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막으로 인해서 거주 환경이 불리한 거죠. 고도가 높은 산지 틀렸습니다. C. C는 아시아 지역이죠. 비옥한 평야가 넓어 맞는 내용이죠. 인구 비양 능력이 좋다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리을에 고온다습한 열대림 지역으로 거주 환경이 불리하며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D 같은 지역은 그죠? 열대 우림 지역이지.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도의 제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가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아프리카 지역, 그죠? 아라비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개도국이 높은 수치를 찾으면 되겠죠. 인구 증가율 개도국이 높죠. 노년 인구 비율은 개도국이 낮습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개도국이 높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개도국들이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나는 선진국이 높게 나타나는 거. 노년 인구 비율 높게 나타나죠. 유소년은 틀렸고 인구 증가율도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옳게 대답한 문항을 고른 것은, 자, 가다는 3대 식량작물. 3대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쌀, 밀, 옥수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면 O 0표, 틀리면 꼬표를 하세요. 자, 계절풍 영향을 받는 동부 동남아시아에 주로 됩니까? 예, 그죠? 예면 쌀이구나. 아니요.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이용하는 거 밀하고 옥수수 중에서는 그렇죠. 옥수수가 높죠. 그러면 다는 자동적으로 밀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가는 세 작물 중, 자, 이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수행평가에서 학생이 옳게 대답한 문항을 고른 것은, 자, 가다는 세계 3대 식량작물에 대한 내용이다. 자, 세계 3대 식량작물 하면 쌀, 밀, 옥수수가 있었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꼬표를 하세요. 항목당 각각 1점. 이건 크게 의미가 없죠. 자,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동부 및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됩니까? 자, 얘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예, 쌀입니다. 그죠? 세 작물 중 바이오 연료로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예. 예 하면은, 잠시만요. 예 하면은, 이제 이거는 옥수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오는 이제 밀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세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 능력이 가장 높다. 쌀은 인구 부양 능력이 가장 높은 거 맞는 내용이죠. 나는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세 작물 중 가장 높다. 가축용 사료로 이용되는 거 옥수수 가장 높은 거죠. 5가 돼야 됩니다. 틀렸죠. 그러면 자, 디귿에 다는 가보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높은 작물이다. 밀 같은 경우에는 쌀에 비하면 기후 적응력이 상당히 높은 작물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에 국제적인 이동량은 가가 다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국제적 이동량은 다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원은 유한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전개발이나 광물 자원의 채굴, 자원 수송 등을 둘러싸고 국가 및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특히 자원이 국경 지역에 매장되어 있거나 여러 국가가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에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최근에는 물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물 분쟁은 주로 국제하천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1번에 기억, 유한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식량, 토지, 지하자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유한성 맞는 내용이죠. 니은의 편재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자원의 가치가 변화된다. 가치가 변화되더라. 무슨 성질? 그렇죠. 가변성이 돼야 되겠죠. 3번에 그럼 틀렸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3번부터 봅시다. 국경 지역에 매장되어 있다. 국경 지역에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면 국가 간 영토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뭐
이 국경에 경계에 자원이 있으면 그 경계를 조금이라도 우리 자국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에 여러 국가가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자, 카스피해 북극해는 실제 사례 지역이 카스피해와 북극해는 지금 에너지 자원을 여러 나라가 같이 이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5번에 미음은, 자, 물 자원을 둘러싼 국제 분쟁. 물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내용이죠. 물은 뭐 대체할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 식량 자원에 대한 문제는 풀었고요. 자, 이제 뒤에 174쪽에 보게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여기까지 국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주제 탐구에 보면은,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국제연합 산하 국제협력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유네스코, 그다음에 보건에는 WHO, 그다음에 유니세프, 그다음에 식량에는 FAO, 그다음에 세계 식량계획 WFP죠. 푸드 플랜입니다. 그다음 노동에는 ILO가 있고요. 인권에는 UNCHR, 환경에는 UNDP, UNEP 이렇게 해서 국제 협력 기구들이 UN 산하에 존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여기서는 문제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2쪽에 기본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죠. 1987년에 발표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방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 1번. 이 발전 방식, 미래 세대에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도 필요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도 발전하면서 미래에도, 미래 세대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죠. 그죠? 자, 2번. 밑줄 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옳지 않은 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죠.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소비한 뒤에도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도록 재활용하고 자원이 순환되면 그만큼 우리 후손들이 쓸 수가 있는 자원이 많아지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인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맞죠? 그죠? 이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 우리 이제는 뭡니까? 이 뭐 환경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한 국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4번에 환경의 적극적 보존을 위해서 경제하는 분리와의 타로 들어간다. 이게 틀린 내용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소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도록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는 것도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다음 기구들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월드비전. 자, 뭐 이런 거 환경을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가서 이제 무료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나눔의 정신을 실현한 기구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비정부 기관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 맞고요. 정부의 관여를 배제한 비정부기구 속하는 거 맞죠. 인권, 환경, 보건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 공공이 지금 공공의 목적이죠. 본인의 의사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맞고. 합법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기구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자, 이거 영리활동을 하는 게 틀린 내용이죠. 이거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기구가 되겠지. 비정부 기구이면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오른쪽에 7번
보게 되면 7번을 보면은 자, 기후 관련 협약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밑줄친 가에 들어갈 기후 관련 협약으로 옳은 거. 가의 채택으로 오존층 파괴의 원인 물질인 CFCs, 그러니까 프리온가스죠. 사용이 규제가 되면서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세계 기상기구는 남극 항공의 오존 면적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약 20% 줄어든 것을 관측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게 오존의 두께가 얇아져서 그죠? 보라색으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오존층 파괴를 의미하는 거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몬트리올 의정서가 돼야 되겠죠. 바젤 협약은 뭐였죠? 그 중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약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교토 의정서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협약이 되겠고,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었죠.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는 당연히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단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심화 문제는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심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저 뒤에 단원종합 문제 또 이제 있죠. 그 단원종합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풀어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뉴삼스런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